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한 장으로 끝. 이번 시간 13번 할 차례입니다. 자,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사항입니다. 시험에 이건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9문제 출제됐죠. 33회 시험에. 자, 먼저 중요한 게 이 실입주계획하고 자금조달계획, 이게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실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적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적인 경우 6억 이상,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 그리고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죠. 건축법상 주택이 뭐가 있습니까? 건축법상 주택이 보면은 단독주택은 단다, 다공, 공동주택은 아연, 다기가 있죠. 단독, 다중, 공관,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만 제출합니다. 그러면 상가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 오피스텔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죠. 그래서 지금 주택하고 토지가 투자 또는 투기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이 되죠. 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합니다. 법인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다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죠. 1번, 2번이 특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실제거래가격,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중개거래일 경우만 신고하면 되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계약체결일, 중도금, 잔금지급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입니다.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도 신고해야 되고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9가지. 3번부터 9번은 공통적 사항이고요. 1번, 2번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적인 경우 6억 이상,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만 신고 대상이고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되고요.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입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1억 이상, 지분거래면 금액과 무관하게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인 경우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모두 6억 이상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모두 6억 이상입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 그 다음에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제출하는 것은 있지만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더라도 주택이나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2회 때 기출문제가 되겠는데요. 갑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에 건축법상 주택이라고 했죠. 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이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은 했는데 실입주 여부, 자금조달계획의 경우에는 자연인인 경우는 뭐였습니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이면 6억 이상이고요.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종전에는 이 기출문제 당시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돼 가지고요. 지금은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 32회 때는 가정답은 기억이었다가 본정답에서는 1번이 가정답이었습니다. 발표할 때는 1번이 가정답이었다가 본정답에서는 1번, 4번 복수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4회 기준으로 본다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얼소유의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3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금액과 상관없죠. 3억이든 뭐 3억 이상이든 무조건 투기과열지구니까 자금조달계획 입주할지 여부 신고해야 됩니다. 왜? 갑은 자연인이니까요. 갑, 을, 병은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니은,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 병소유, 병이 자연인이죠. 병소유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5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5억은 신고 안 하네요. 얼마 이상입니까?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규제지역은 금액과 상관없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인 경우에는 6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실입주 여부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니은은 따라서 신고 대상 아니고요. 디귿, 갑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정소유 주택, 정이 누굽니까? 지방 공기업, 즉 국가 등입니다. 즉 매도인이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자연인이라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를. 그래서 디귿도 신고해야 됩니다. 옛날에 32회 출제될 당시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할 필요 없다였는데 개정됐다고요. 지금은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정은 국가 등이고요. 국가 등으로부터 갑, 자연인, 개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니까 자금조달계획하고 실입주 여부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증빙자료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된다. 증빙자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 실입주 여부와 자금조달계획은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 신고해야 되고요. 단 법인도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한다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